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협동조합 전문가 이시재 지점장입니다. 몇 년 전에 일간신문에 포스터 광고 하나가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내용은 어떤 손잡이를 잡으시겠습니까? 라는 물음표와 함께 상단에는 폐지를 가득 실은 손수레 손잡이와 하단에는 해외여행을 상징하는 해외여행용 트렁크 가방을 싣고 있는 손수레 손잡이가 있는 사진 두 개가 비교돼서 올라와 있었습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은퇴 이후 노후에 폐지를 줄 것이냐 아니면 여행용 가방 손잡이를 잡고 해외여행을 즐기며 살아갈 것이냐라는 물음을 한 것이겠죠. 이것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연금보험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한 포스터 광고였는데요. 늙어서 폐지 죽기 싫으면 국민연금에 가입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다소 선정적인 포스터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논란이 일어났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은퇴 후에 여행용 가방 손잡이를 잡고 다닐 것인지 아니면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폐지를 줍는 손수레를 끌고 다닐 것인지 선택은 바로 우리가 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는 누가 뭐래도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남자 78세고 여자는 85세 정도 된다고 합니다. 2050년대에는 평균 수명이 남자 93세, 여자 100세가 된다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오래 살기 위해 불로초를 찾아 세상을 헤매던 중국의 진시황이 50의 나이에 죽었고 조선시대 왕들도 평균 50세를 넘지 못했던 점을 고려하면 지금 우리는 과거 황제도 누리지 못했던 장수의 꿈과 복을 거저 쉽게 누리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100세까지 살 수 있는 것이 축복일까요? 아니면 재앙일까요? 문제는 수명은 늘어나고 은퇴는 빨라지고 100% 다가올 미래는 의외로 준비하지 않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100세 시대를 살고 있는 인생에 4가지 장수 리스크가 있다고 합니다. 그 첫째는 무전장수라고 합니다. 무전장수란 돈 없이 오래 사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유병장수라고 합니다. 유병장수란 병을 오래 가진 채 오래 사는 것을 말합니다. 유병장수 기간은 의료 비용이 과다 지출 예산 구간으로 노후 대비해서 돈을 많이 모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로는 무업장수라고 합니다. 무업장수란 하는 일 없이 오래 사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독고장수라고 합니다. 독고장수란 아내나 남편을 여의고 혼자 오래 사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선진국에서 자살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경제적인 문제라기보다는 혼자 오래 살면서 생기는 고독감과 이에 따른 우울증 이런 문제 때문에 자살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남겨진 반쪽을 위한 배려 차원에서도 노후 자금 마련은 반드시 일찍 준비해야 한다는 말이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평균 은퇴 연령은 53세 정도 된다고 합니다.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대략 20년 정도 공부해서 어렵게 직장에 취업해서 약 20-30년간 직장을 하면 50대 초반에 은퇴를 해야 하는데 문제는 은퇴 후에 30년에서 40년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퇴 후에 노후 생활비가 얼마 정도 되는지 발표하는 기간마다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대략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는 있어야 적정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목돈으로 환산하면 대략 10억에서 12억 이상의 현금은 확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20-30년간 직장 생활을 하면서 30-40년간 월 250에서 300만 원 정도의 생활비를 지출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직장 생활하면서 받는 월급은 결혼 비용 또는 자녀 교육비와
식비 및 사회 및 여가 활동비, 의료비 또는 아파트 장만을 위한 주거비 이런 곳으로 지출되고 나면 저축은 정말 맞벌이 하지 않고서는 꿈도 꾸지 못하는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또한 직장 생활하면서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있는 국민연금은 수령 연령이 최소 63세 이상은 되어야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50대 초반에 은퇴를 하고 국민연금 수령할 때까지 약 10년의 소득 공백기가 발생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광복 후 1950년대만 하더라도 가을에 수확한 양식은 이미 바닥이 났는데 보리는 미처 머물지 않는 음력 4월과 5월이면 농가 식량 사정이 매우 어려웠는데 이때를 보릿고개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옛날의 보릿고개와 같은 신보릿고개가 있다고 합니다. 신보릿고개라 하면 50대 초중반의 정년퇴직 또는 희망퇴직을 하면서 월급 봉투는 사라졌는데 국민연금을 받기까지는 아직도 최소 5년에서 10년 정도 남았다는 점에서 신보릿고개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역에서 노후생활로 연착륙에 성공하려면 55세에서 65세 구간의 소득 공백기를 연결해 줄 징검다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 이막도 확실히 달라질 것입니다. 신보릿고개 또는 은퇴 후 100세 시대 노후생활비 대안은 매월 월급처럼 나오는 파이프라인을 구축해 놓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매월 월급처럼 나오는 연금소득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꼭 연금소득이 아니더라도 부동산 임대소득 같은 정기적인 수입 확보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은퇴를 앞둔 직장인들이 최대 로망이 월급처럼 통장에 찍히는 연금 또는 부동산 임대소득을 받고 싶다고 합니다. 매월 받을 수 있는 연금 종류를 보면 가장 기본적으로 가입하고 있는 것이 국민연금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소득 대체율이 높지 않고 한간의 소문은 연금이 곧 고갈될 예정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 퇴직연금이 있겠습니다만 퇴직연금은 직장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요거는 논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일반 보험회사나 NH농협에서 개인연금을 가입해 놓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부동산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연금 또는 임대 수익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주택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이나 농지담보를 통해 농지연금을 받는 이런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부동산 임대 수익을 확보해 놓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는 국민연금과 NH농협, 보험, 연금 또는 보험회사 연금 그리고 부동산을 통해 받는 연금 이런 것을 통해서 노후 준비를 되도록이면 일찍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연금은 주택연금과 농지연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통해서 임대 수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오피스텔이나 상가 투자를 해야만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상가 투자나 오피스텔 투자도 그리 만만한 것은 아니기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부동산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연금이나 임대 수익을 확보하는 것이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꼭 준비해야 할 부동산 재테크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 이희재 TV에서 첫 번째로 농지연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는 시간을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연금이란 만 65세 이상 고령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전자금을 매월 연금 형식으로 지급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근거로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0조 및 제24조에 근거하여 농지자산을 유동하여 노후생활 자금이 부족한 고령 농업인이 노후생활 안정지원으로
농촌사회의 사회 안전망 확충 및 유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농지연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농지연금 신청 자격과 농지연금의 장점 및 단점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100세 시대에 농지연금을 통해서 노후 100세까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적정생활비라고 할 수 있는 월 250에서 300만 원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는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은 농지연금을 통해서 매월 250에서 300만 원의 노후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아직도 협동조합 이시제TV 구독 신청을 하지 않으신 시청자가 계시다면 지금 바로 우측 하단에 있는 빨간색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과 함께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협동조합 전문가 송포농협 이시제 지점장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